이른 새벽 차고지에 묵혀있던 버스들이 하나둘 시동을 걸며 어둠을 밀어내듯 불빛을 켜올렸습니다. 낡은 시계 바늘이 5시를 가리키자 한쪽 구석에서 커다란 손이 서툴지만 익숙하게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버스 기사였던 할아버지 이름조차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사님이라고만 불러왔던 그는 오늘 하루가 자신의 마지막 운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마지막 운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는 오래된 도시락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고 옆자리에는 누렇게 바랜 작업복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전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은퇴를 앞둔 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지만 정작 본인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그의 반찬을 챙겨주었고 아들은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말 속에 담긴 공허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 시트에 앉은 순간 지난 수십 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노선에 배치되던 날, 긴장된 손끝에 땀이 맺혔던 기억. 빗길에 미끄러질 뻔했던 순간 승객들의 안도하는 한숨.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인사 속에서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얼굴들. 버스 창밖으로는 아직 잠든 골목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작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첫 승객이 올라탔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던 공장 노동자였는데 오늘도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조차 할아버지에게는 왠지 더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한 정거장 또 한 정거장. 차례로 타는 승객들 사이에는 늘 보아온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허겁지겁 뛰어오르는 학생, 잠에서 덜 깬 듯 눈을 비비며 휴대폰만 바라보는 직장인, 그리고 매번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오르는 노부부까지. 할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아 그들을 스쳐보며 속으로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도착하길. 그는 평생 동안 늘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태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평소와 같은 승객들인데 자꾸만 그들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눈에 밝혔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떠난 뒤에도 이 사람들의 하루는 계속될 거라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괜히 목을 고르고 라디오 볼륨을 올렸다가 다시 줄이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DJ가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어울리지 않는 옛 노래를 흘려보냈고 그 가사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버스의 핸들은 그의 손에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손끝만 움직여도 차체가 부드럽게 반응했고 눈길만 줘도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타이밍이 읽혔습니다. 그만큼 이 길 위에서 그는 몸과 마음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의 어깨를 묘하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버텨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쉽사리 실감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뒤를 돌아 승객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늘 그랬듯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물음표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 내가 없는 이 버스를 타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평소 같으면 떠오르지 않았을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익숙한 골목과 간판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버스는 규칙적으로 멈추고 다시 달렸습니다. 일상의 풍경이 반복되는데도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을 채운 공기마저 낯설 정도로 차분했고 할아버지는 속으로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늘 하루만 잘 마무리하면 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스스로도 모르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평범하게 흘러가야 할 마지막 운행이 곧 자신을 놀라움과 눈물 속으로 끌어들일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버스가 첫 종착지를 지나 두 번째 정류장에 다다르자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하늘이 창밖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정류장에는 몇 명의 승객이 서 있었고 할아버지는 무심히 브레이크를 밟아 버스를 세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올라탄 사람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는 늘 피곤한 얼굴로 물건이 담긴 가방을 들고 올랐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두 손이 가볍고 얼굴은 한껏 밝아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버스카드를 찍으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낯설 정도로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늘 고개만 끄덕이던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뒷좌석으로 향하며 살짝 뒤돌아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꽃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아한 듯 잠시 그녀를 따라 눈길을 두었지만 곧 다시 앞을 보며 출발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뛰어 올라탔습니다. 그 학생은 늘 허겁지겁 달려와 땀을 뻘뻘 흘리며 버스에 몸을 싣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소 여유 있는 걸음으로 올라타더니 숨을 고르고 난 뒤 할아버지를 향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왠지 모르게 묘한 뿌듯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은 창가에 앉아 가방을 열더니 빳빳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살며시 가슴팍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할아버지는 미묘한 기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다들 왜 저러지? 평생 이 노선을 달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태웠지만 이렇게 낯설 만큼 환한 기운이 버스 안을 감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낯설 만큼 환한 기운이 버스 안을 감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룸미러를 통해 승객들을 훑어봤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날을 준비한 사람들처럼 어딘가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네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늘 무뚝뚝하게 휴대폰만 보던 청년이 탑승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이어폰을 낀 채 올라타더니 뜻밖에도 할아버지를 향해 또렷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같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던 청년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일 때쯤 좌석 곳곳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운전대 너머로 그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평소와 같은 노선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다가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길은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져온 코스였고 손끝만 움직여도 곡선과 직선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오가는 작은 기류가 마치 자신을 둘러싼 무언가가 바뀌어가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류장. 그곳에는 한 무리의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가 밝은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하나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차례로 올라타며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이 줄지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대사였겠지만 오늘은 그 모든 말들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낯선 따뜻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그의 마지막 운행을 위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미소와 꽃, 그리고 낯설 만큼 따뜻한 인사들은 그들의 은밀한 약속이자 곧 다가올 깜짝 선물의 전조였습니다. 버스는 다시 길 위를 달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동트는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애써 감추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하루로 흘러갈 수 없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노선을 따라 달리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은 이상하게 자꾸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좌석은 절반 이상 채워졌고 한 자리 한 자리에 앉아있는 승객들은 모두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고 짧은 인사조차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6번째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또 한 명의 승객이 올랐습니다. 매번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타던 중학생이었는데 오늘은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시끄럽게 뛰어들어오지 않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버스카드를 찍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핸들에 시선을 붙인 채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아이는 종이 봉투를 무릎 위에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그 작은 손은 땀에 젖어 봉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에서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준비된 듯한 분위기, 그것이 점점 버스 안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노년의 부부가 손을 맞잡은 채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늘 그렇듯 서로를 부축하며 뒷좌석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부부의 품에는 노랗게 빛나는 국화꽃 다발이 안겨 있었고 아내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안아 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그들은 동시에 할아버지를 향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끼고 눈길을 급히 돌렸습니다. 좌석들이 점점 꽃과 작은 봉투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꽃을 무릎에 올려두었고 누군가는 봉투를 조심스레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무언가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운전석에서 그 기류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은퇴 하루 전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 가족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나란시에 한마음으로 모여드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버스가 큰 사거리를 지나며 신호에 잠시 멈추었을 때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해 지쳐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승객들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오래된 친척들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룸미러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가슴속에 이상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모든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늘 보던 건물, 늘 지나치던 가로수조차도 새로운 색깔을 띠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 갈등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은 늘 조용히 묵묵히 이 일을 해왔을 뿐인데 왜 이런 관심과 애정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는 갑자기 자신이 그동안 지나쳐 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았던가? 그 모든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응집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질문이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버스를 몰아온 기사였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준 작은 버팀목이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새 창밖의 먼 하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운행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길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그 위에서 벌어질 하루는 점점 다른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어느새 정류장마다 서며 새로운 승객들을 태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탄 사람들은 단순히 길을 가기 위한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눈빛 속에 감춰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좌석 사이사이에 꽃과 편지가 점점 늘어나고 버스 안의 공기는 조용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들을 잡은 채로 룸미러를 통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졸던 직장인은 오늘따라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늘 이어폰만 꽂고 있던 청년은 주머니 속에 뭘 꼭 쥐고 있었습니다.
늘 이어폰만 꽂고 있던 청년은 주머니 속에 뭘 꼭 쥐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학생이 친구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시험 붙었대. 짧은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사님 덕분에 늦지 않고 다닐 수 있었어라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운전 중이라 눈길을 오래 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깊이 그의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버스를 몰면서도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처음으로 실감한 것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버스가 잠시 멈추자 할아버지는 룸미러를 통해 승객들의 표정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눈빛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으며 그 작은 표정 하나하나가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하루를 지탱해온 거였구나.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버스를 몰아온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그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기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서 멈췄습니다. 한 아이가 손에 쥔 작은 그림을 들고 올라탔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 속에는 파란색 버스와 웃고 있는 기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그 그림을 두 손으로 꼭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기억 속에도 자신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다시 출발하며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늘 지나치던 가게, 늘 보던 골목이었는데 오늘따라 모든 풍경이 마지막처럼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길 위에서 그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 버스가 없었다면 매일 버티지 못했을 거야. 평소 말수가 없던 중년 여성이 지인에게 건네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해온 일이 단순히 운전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심히 핸들을 돌렸지만 눈가에는 보이지 않는 울림이 차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극장이었고 승객들의 삶과 기억이 오고 가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평생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자신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큰 고개를 올라설 때 아침 햇살이 차창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빛이 꽃다발과 편지 위로 번져나가며 버스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그 빛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풍경을 보며 더 이상 마음속의 질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길을 달려온 게 아니었어. 이 사람들의 하루와 함께 걸어온 거였어. 그 깨달음은 그에게 동시에 기쁨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버릴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 소중함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끝이 떨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지만 그래서 더 제대로 이 하루를 끝내야 한다는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버스는 다시 길을 달렸습니다. 이제 이 길 위의 운행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자 수많은 인연들의 고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익숙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좌석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과 작은 속삭임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큰 허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알수록 이제 곧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늘 보던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 뛰어놀던 놀이터, 세월의 흔적이 깊게 묻은 낡은 슈퍼 간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 준비에 분주한 사람들의 발걸음. 모든 것이 변함없었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은 유난히 선명하고 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그의 시선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작은 선물과 미소는 분명 감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묘한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길 위에 서 있을 수 없구나.
수십 년 동안 몸에 새겨진 습관처럼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떠나도 괜찮은 걸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나는 버스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 속에서 그는 잠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학생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조차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오늘은 그 웃음이 버스 안을 울려 퍼지며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내일은 저 소리를 듣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스치자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듯 답답해졌습니다. 정류장에 멈추자 한 노부부가 천천히 내려가며 마지막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손만 흔들고 갔을 텐데 오늘은 두 사람 모두 눈빛을 오래 남기며 버스를 떠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마저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자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더없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더없이 쓸쓸했습니다. 그는 그 모순된 감정 속에서 스스로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음을 알게 되어 벅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웠습니다. 마치 긴 세월을 함께한 동행이 이제 끝나버린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룸미러에 비친 얼굴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속에서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고단한 몸으로 타던 직장인, 시험을 앞두고 불안에 떨던 학생, 아이를 안고 힘겹게 오르던 젊은 부모. 그는 그 모든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들의 일상 속에 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사실을 오늘이 되어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 물음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길 위를 달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두 갈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감사히 누리며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멈추고 싶지 않다는 미련이 서로 부딪히며 가슴 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퍼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앞에는 이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앞으로의 운행을 더욱 특별하면서도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아침의 정점을 지나 한낮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차창 유리에는 완연한 햇살이 번져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놓인 작은 꽃과 봉투는 이미 하나의 풍경이 되었고 그 풍경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교차로를 돌아 마지막 구간으로 접어들며 깊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제 곧 종점에 닿는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묵직한 파동을 일으켰고 그 파동이 핸들 위의 손등까지 미세한 떨림으로 번져가고 있었죠. 그때 차창 밖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 안내 표지 뒤 마치 우연을 가장하듯 흩어져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빵을 나누어 주던 제과점 주인,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던 청년, 아이 손을 잡고 오르던 젊은 엄마, 그리고 늘 말없이 첫 차에 몸을 씻던 경비 아저씨까지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없이 첫 차에 몸을 씻던 경비 아저씨까지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으며 버스를 정류장 라인에 정확히 맞춰 세우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기 속에 묘한 기류가 스며들었고 그 순간 버스 안팎의 시간이 잠시 정지된 듯 했죠. 먼저 올라탄 사람은 평소보다 단정히 머리를 빗어넘긴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는 카드를 찍지도 않은 채 두 손으로 감싼 코스모스 한 다발을 운전석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입술이 떨렸고 오래 삼킨 문장들이 짧은 숨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본능처럼 손을 들어 사양하려 했지만 아주머니의 눈동자에 비친 수십 년의 새벽이 그 손을 가만히 멈추게 했습니다.
꽃이 그의 손에 얹히는 순간 버스 뒤편에서 낮은 박수가 조심스레 튀어나왔고 그 박수는 금세 하나의 물결이 되어 차내를 천천히 훑어갔습니다. 그 박수는 금세 하나의 물결이 되어 차내를 천천히 훑어갔습니다. 뒤이어 학생이 봉투를 두 손으로 쥐고 다가와 운전석 옆 작은 선반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각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햇살을 받아 번져 보였고 할아버지는 잠깐 시선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뒤쪽에서는 그 학생의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험 전날 긴장으로 떨던 새벽을 떠올리는 듯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죠. 정류장 바깥에서는 누구인가가 기다란 천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한번 머금고 나부낀 그 천에는 선명한 글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침을 지켜준 운전석의 등불 고맙습니다. 문구는 과장되지 않은 어조였지만 묵직한 시간이 글자마다 매달려 있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버스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섰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차내 마이크를 들어 운전석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마이크는 오래된 기기답게 약간의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마저도 오늘만큼은 반가운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마이크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말로 쏟아낼 수 없는 것들이 가슴에 너무 많이 쌓여 있었고 어느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가볍게 마른 기침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첫 마디를 내어놓으셨습니다. 별일 아닌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말은 간신히 문턱을 넘은 물처럼 조심스레 흘렀고 이어서 오래된 기억들이 문장들 사이사이에 달려들며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계셔서 제가 오히려 덕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길이 덜 외로웠습니다. 짧은 두 문장에 수십 년의 쌀쌀한 겨울 새벽과 장마철 브레이크 냄새, 그리고 땀에 젖은 핸들의 온기가 차곡차곡 겹쳐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극히 적었던 청년이었고 그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단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난 날도 그 다음 날도 이 버스가 와줬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날카롭게 잘 벼린 바늘처럼 공기 속을 똑바로 찢어 운전석까지 날아왔습니다. 차내는 더 조용해졌고 그 고요는 누군가의 눈가에서 조용히 터지는 참음을 품은 고요였어요. 청년은 더 말하지 않았고 좌석으로 돌아가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시선을 숙였습니다.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이 노선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휘슬을 짧게 불었고 그 신호에 맞춰 거리를 따라 서 있던 동네 사람들이 동시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각자의 손에 쥔 것은 대단한 선물이 아니라 작은 간식 봉투, 손글씨가 적힌 카드, 은박지로 감싼 따끈한 고구마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함이 겹치자 거대한 감사의 산맥이 되어 버스 옆을 천천히 움직였고 그 산맥의 그림자가 차창을 스쳐 지나며 좌석 등받이를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그 산맥의 그림자가 차창을 스쳐 지나며 좌석 등받이를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누군가에겐 단지 한 명의 기사와의 이별이 아니라 매일의 안부가 사라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요. 운전석은 철로 된 의자였고 대시보드는 오래된 스위치들로 덮여 있었지만 그 자리는 누군가의 하루 시작을 눌러 켜는 버튼이자 걱정과 맞바꾼 약속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의 하루 시작을 눌러 켜는 버튼이자 걱정과 맞바꾼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움켜쥐었던 핸들은 단순한 원형의 장치가 아니라 한 동네의 시간표와 체온을 묶어 주던 고리였다는 것도요. 마이크에서 손을 떼는 순간 뒤쪽에서 파도가 일듯 박수 소리가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짧게 환호를 올렸고 누군가는 제자리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수 속에서 고개를 한번 숙이고 다시 운전석 등받이에 등을 붙이셨습니다. 여전히 남은 구간은 있었고 여전히 지켜야 할 신호와 정거장이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어떤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떠남의 문과 남음의 문이 같은 경첩 위에서 맞물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버스는 종점 방면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차선을 옮겼습니다. 차창 밖 현수막이 뒤로 밀려나며 점처럼 작아졌고 대신 앞유리 너머로 낮게 깔린 빛이 더 넓게 펼쳐졌습니다. 그는 가볍게 엑셀을 밟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의 운전은 이별을 향한 행진이 아니라 감사의 완주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거장에 닿으면 마침내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오후들과 눈발 섞인 도로변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손을 흔들며 떠나갈 것이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뜻밖에도 텅 빈 상실이 아니라 조용히 데워진 마음의 자리일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거의 혼잣말처럼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을 겁주지 않을 거라고요. 언젠가 다시 아침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운전석이 아니라 좌석 어디쯤에서 누군가의 초조한 숨을 잠시 대신 들고 있어주겠다고요. 그때는 운전석이 아니라 좌석 어디쯤에서 누군가의 초조한 숨을 잠시 대신 들고 있어주겠다고요. 그 다짐을 남긴 채 그는 신호등의 초록빛을 받아들여 부드럽게 버스를 움직이셨습니다. 차내의 박수는 잦아들었지만 그 박수의 잔향은 손등과 모굴대 그리고 핸들의 미세한 촉감 위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는 그렇게 전환의 순간을 지나 종점으로 향하는 길을 한층 가볍게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 이별과 환대가 정면으로 마주 서며 가장 높은 파도처럼 솟구칠 예정이었습니다. 버스는 종점을 향해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햇살이 완전히 자리 잡아 도로 위를 환히 비추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바람은 따뜻한 온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은 마치 긴장된 무대처럼 숨을 고르는 정적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듯 했고 할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아 그 모든 시선을 고스란히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종점 직전의 큰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췄습니다. 정적을 깨뜨린 건 뒷좌석에서 들려온 한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에 쥔 그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파란 버스와 운전석에 앉은 웃는 기사님이 있었고 그 옆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네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기사님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사님. 그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림과 운전석을 동시에 향했고 공기는 단숨에 벅찬 울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슈퍼 아주머니가 일어나 작은 꽃다발을 두 손에 안고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편하게 다닌 건 다 기사님 덕분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실린 세월과 진심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묵직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안 곳곳에서 승객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에 든 봉투, 꽃,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준비해온 카드를, 누군가는 따끈한 빵을, 또 누군가는 오래 묵혀둔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운전석 앞은 수많은 손길과 선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시야는 이미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라도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운전석에서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오히려 버스 안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승객들 중 몇몇도 함께 눈물을 글썽였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더 크게 북돋았습니다. 박수는 점점 커져 마치 오케스트라의 절정처럼 터져나왔고 함성까지 뒤섞였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외침이 동시에 터져나오며 버스 안은 환호와 눈물이 교차하는 작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라는 외침이 동시에 터져나오며 버스 안은 환호와 눈물이 교차하는 작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그 절정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밖에는 이미 기다리던 동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수막을 펼쳐들고 종점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채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바람에 나부끼며 그 광경은 버스 기사 한 사람의 은퇴를 넘어 한 동네 전체의 축하이자 작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운전석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매일 이 길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길을 떠나지만 제 마음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버스 안팎에서 동시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고 또 다른 이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버스 기사로서의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눈물과 웃음, 박수와 포옹으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이 단순히 버스를 몰아온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의 삶을 이어온 달이었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핸들 위에 남겨진 세월의 흔적처럼 그의 존재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종점에 도착한 버스는 서서히 엔진 소리를 줄이며 멈춰섰습니다. 마치 길고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듯 버스의 떨림은 잔잔한 숨결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고 있었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운전석에 잠시 등을 붙인 채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음속에서 한 장의 막을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평소와 달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버스 바닥에 발자국을 새기듯 천천히 움직이며 마지막 순간을 오래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운전석 앞에서 멈춰 고개를 숙이거나 짧게 한마디씩을 남겼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말들은 일상의 인사였지만 오늘만큼은 송별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버스 안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아까까지 활기와 눈물로 가득했던 좌석은 이내 고요를 되찾았고 남겨진 것은 꽃과 편지, 작은 선물들이었습니다. 색색의 꽃잎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편지 봉투 위에는 서툰 글씨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버스가 하나의 작은 성당이 되어 사람들의 고백과 감사가 제단 위에 쌓여 있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지막 승객까지 내린 후 할아버지는 운전석에 잠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엔진이 꺼진 정적 속에서 수십 년간 함께한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빗길에 핸들이 미끄러지던 날, 눈보라 속에서 종점을 간신히 지켜냈던 날, 그리고 차창에 비친 수많은 얼굴들. 그 모든 기억이 하나의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낡은 시트 가죽에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은 곧 그의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핸들의 차가운 감촉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의 손을 놓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버스 밖으로 나서자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카메라로 이 순간을 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박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들었던 그림을 다시 번쩍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새로운 세대가 그를 기억할 것이라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차고지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뒷모습을 비추는 햇살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스를 몰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멈췄지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의 순간이 자신에게 남은 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오늘의 순간이 자신에게 남은 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아 차분히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손을 잡았고 식탁 위에는 승객들이 건넨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림 봉투 속 짧은 편지, 그리고 꽃다발.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생 운전석에 앉아 바라보던 세상은 비록 끝이 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자리에서 다른 풍경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버스를 몰고 있었지만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웃는 얼굴들과 환한 햇살이 가득했고 길 끝에는 환영처럼 손을 흔드는 승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창밖의 길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은 운전석이 아닌 길 위의 관객으로 서 있지만 그 길을 달리는 버스마다 여전히 자신의 숨결이 실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운행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수많은 인연이 엮여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